인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제 특강인데요.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책자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수업을 하면서 같이 페이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즉, 그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소책자가 없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파일을 여러 개를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좀 더 편리하게 해서 도식화, 뭐 원문, 도식화 원문식으로 재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페이지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소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책자를 쭉 보시되 도식화가 따로따로 이제 분리가 된 것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제6장까지 있는데 뭐 제1장이면 1장끼리, 2장이면 2장끼리 도식화 원문, 도식화 원문으로 이제 쭉 되어 있고 그리고 제1장이 끝나면 즉 도식화 원문, 1장이 끝나면 기출문제, 뭐 기출문제 해설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전자칠판에서 보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을 여러 개 왔다 갔다 할 수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제1장이지만 한꺼번에 도식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제1장의 1조, 2조, 뭐 간단하게 도식화, 1조, 2조에 해당하는 원문, 뭐 3조에 해당하는 도식화, 3조에 해당하는 원문, 이런 식으로 자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기출문제를 엮기가 좀 약간 애매해서 기출문제 파일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이지 쪽수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전자칠판에 있는 페이지는 몇 쪽이고요. 원문은 그다음에 아니면 소책자는 몇 쪽을 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페이지를 2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자료를 좀 센스 있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제가 내 나름대로 공부할 때 도식화를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편리성에 의해서 도식화를 했으니 이게 맞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또 이게 나한테는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한다면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나름대로 하시면 되지 이 도식화가 정답은 다 아니고 그냥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 도식화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작년과는 다르게 좀 더 소책자가 달라진 게 음영 처리를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저희도 여러 번 봤지만 또 놓친 부분들도 제가 강의에서 선생님 여기다 좀 더 음영을 좀 추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음영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기출에 나왔던 거 아니면 도식에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을 했으니까 그거 외에 이것만 외우면 돼 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외에 자기가 좀 더 추가적으로 밑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나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작년과는 좀 다르게 개정된 게 있는데 그 개정된 게 크게 많이 이렇게 막 달라지기보다는 일단은 첫 번째로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가 선생님 이거 작년에 중등에 나왔던 제13조 실체조사라고 하는 것에 용어 쓰는 건데요. 거기서 인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법적으로 그리고 시행령 쪽에 많이 추가가 됐어요라고 할 거고 그 외에 선생님들이 보시면 뭐 2019년 뭐 12월 땡땡 2019년은 올해죠. 자, 2000 뭐 예를 올해 2019인가요? 20인가요? 20 맞죠? 저 순간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땡땡 아니면 2020년 1월 땡땡인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장애 유형이 뭐 장애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어가 약간씩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또 소책자라든지 이 강의를 듣지 못한 또 원문을 저희가 이렇게 편집한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은 또 카페에 새로 개정된 부분들을 업로드 시켰으니까 그거를 또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법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법 중에서 굉장히 상위 개념의 용어로 보시면 되고, 그 상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부수적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또 시행령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시행령에서 좀 보완할 좀 자세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풀어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희가 일단은 제 6장으로 장특법은 구성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제 1조부터 제 38조에 해당하는 저희는 법조항을 쭉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1장 제 1조에서 제 38조로 쭉 순서적으로 번호를 나열했잖아요. 그 안에서 또 보면 제 1항, 2항 이렇게 용어들이 또 따라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제 1조에 대한 아니면 조에 대한 각각의 부수적인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나열한 정도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결국 법에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법에 해당하는 조들이 있는데 그 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1항 아니면 1호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구성된 법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제 1장에서는 총칙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배울 건데, 이 총칙은 앞으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거고요. 그 안에서 제 1조는 목적이라든지 제 2조에서는 각각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들, 제 3조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즉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 즉 의무교육하고 그리고 무상교육에 관련된 거, 그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괄적인 부분들을 총칙이라고 하는 법조항에 넣어서 저희가 제1장은 배우도록 할 거고요. 제2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하는 파트인데,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을 때는 서울특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도 있죠. 그래서 대전, 부산, 울산 이런 광역시도 있을 것이고, 그 광역시를 뺀 나머지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이런 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결국 특별시 아니면 도 아니면 광역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세종시도 있죠. 이와 같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 안에서 저희는 좀 더 자세하게 제5조부터 제 13조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제 훑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든지 나라에서 해야 되는 임무들의 역할이라든지 그 안에서 보면 각각의 기관들의 역할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몇 명이고 아니면 교사가 몇 명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걸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또 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요. 그렇게 절차에서 선정된 아이들이 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제3장인데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제3장에 해당하는 선정 절차라고 하는 것과 이 선정 절차에 받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마다 특성이 너무 다양하니까 학교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즉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을 할 건지,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할 건지, 특수학교에 할 건지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제14조부터 제 17조에서 내용들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배치받은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영유아, 즉 유아는 유아끼리, 그리고 초등은 초등끼리 이렇게 각각 선정된 받은 아이들은 즉 말 그대로 영아는 영아에 맞는 교육, 영유아에 맞는 교육, 초중은 초중에 맞는 교육, 고등은 고등에 맞는 교육 이렇게 각각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초, 중, 고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선 좀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아특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초등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유초는 상관이 없어도 중등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있는 법조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교육을 해야 되는지 뭐 개별화 교육, 통합 교육 아니면 순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제 4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저희는 18조에서 제28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처음부터 공부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암기해야 될 내용들도 사실은 3장하고 4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3장하고 4장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왜냐? 어차피 가르치는 즉 우리가 지금 앞으로 특수교사가 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가르치는 애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받은 아이들일 것이고 그러한 아이들에 따라서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유아특수에 맞게 초등은 초등에 맞게 중등은 중등에 맞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조항이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5장은 고등교육인데 여기서는 대학에 관련된 거 아니면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식 정도에 한 번 정도 언급이 된 거지 사실은 우리와는 약간은 좀 더 우리가 배치받은 유아특수, 초등특수 아니면 중등특수와는 거리가 먼 대학교에 관련된 평생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세히 들어가진 않고 이런 용어들이 있네요 라고 정도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 19조에서 제34조인데요. 중간에 법이 삭제된 부분들도 있다. 32조, 예, 32조이고 중간에 법들이 삭제된 거 있습니다. 아시겠죠? 34조 맞고 2개 삭제된 거 맞죠? 그런가요? 제 기억에는 일단 그런데 아무튼 이 법조항 중에서는 저희가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칙이라고 하고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이 법조항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어긋나면 우리가 처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벌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제 35조부터 34조 그리고 제 38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조형이 틀렸나요? 여기가 29조. 네, 숫자가 틀려서. 아이고, 역시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 28조, 29조에서 제 34조 맞고요. 제 35조에서 제 38조까지인데 여기선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을 앞으로 살펴볼 때는 우리가 계속 유초, 중, 고에 관련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 관련된 심사 청구보다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이하의 심사 청구라고 하는 제 36조가 있어요. 그 36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사 청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제 1조에 해당한 총칙 간의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조항도 배울 건데 그 장애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과 일반적인 아이들과 있을 때 차별을 받았을 때는 벌칙으로 얼마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제38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6장은 36조하고 제38조에 해당하는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1조에서 38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걸 좀 저희가 1장을 세분화해서 이거 하고 이제 올리면 되죠? 예. 자, 세분화해서 제1총의 1장에 저희가 총괄적인 내용들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1장에 해당하는 총칙의 제1조는 목적인 거고요. 제2조는 각각의 용어들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 그래서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유초, 중, 고 를 다니는데 유초, 중고에 다니는 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이때는 꼭 배워라 라고 하는 의무교육인 거고 우리가 유초, 중고가 아니어도 영아기 아이라든지 전공과에서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의무는 아닌 그래도 아이가 교육을 받는다면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관련된 설명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를 했을 때 저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6가지 정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제1조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저는 키워드를 어차피 장애 학생들 혹은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지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들 스스로에게 자기가 꿈이 무엇인지 자아 실현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 주고 다루고 있어서 저희도 자아 실현과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 위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정의에서는 각각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 땡땡땡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보호자고요. 여기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3조에서부터 마지막 38조까지 많이 들어보는 용어이고 특히 그 안에서 배경적인 지식들의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앞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외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 위주로 제 목적하고 이 조에 해당하는 정의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는 원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책자로 보지 않는 분들은 지금 원문은 4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소책자로 보고 계신 분들은 도식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이제 도식을 볼 때는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원문을 볼 때는 6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4쪽에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전자칠판이 보니까 저희가 음영 처리가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음영 처리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원문을 뽑으시면 거기 음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 즉 장애 학생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땡땡땡 평생적으로 평생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형이나 장애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아이들의 목적은 물론 다 다를 수가 있겠으나 나라에서 정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건 그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거. 그럼 여러 사람과 어울린다는 건 결국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호작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적 통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적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아 실현도 알고 자아 실현도 하고 여러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토대로 계속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각의 용어들의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볼 때 특수교육이란 지금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배웠고 특수교육과를 지금 졸업하신 거잖아요. 특수교육 대상자.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들어볼 건데요. 여기서 사실은 좀 구분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예를 들어요. 우리가 정서및 행동장애를 공부를 했을 때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했을 때는 임상적인 정의도 있었었고요. 임상적 정의는 의학적인 정의인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결국 의사들이 만들어낸 각각의 특성들이 임상적인 사례를 놓고 이 아이는 품행장애다. 이 아이는 뭐 예를 들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사들이 판단한 진단 증거에 의해서 진단명이 부여가 되는 것들은 흔히 우리가 장애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 진단받는 아이들 중에서도 나는 나라에서 원하는 즉 나라에서 교육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돼서 예를 들면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사실 교재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통학비 이런 게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 되는 거고요. 내가 장애 진단 받아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이꼬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꼬르는 아니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선정 과정을 절차를 했던 그런 아이들이고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제3장에 나와 있는 그 절차들을 저희가 반드시 공부
공부하셔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죠. 일단 용어는 장애인은 이꼬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수교육 아이들 대상자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서, 자폐 다 틀리겠죠. 이런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든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특수교육이고, 실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수학교나 이런 학교에 배치받는 특수교사들은 그 학교에 배치 유특, 초특 그 교육과정을 이제 나름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다 학교만 배치받는 게 아니죠. 나중에 우리는 특수교사여도 어디에 받더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는 여러 가지 또 커리큘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관련된 것들을 이제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 또 이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는 건데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래요. 그래서 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인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아닌 나중에 임용고사 배치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에 배치를 받으면 그 안에서 학교도 있고요. 즉 배치받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흔히 말하는 학교의 개념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즉 지원센터에 치료실도 따로 있어요. 치료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특수교사가 하지 못하는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관련 기관 협의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인적 자원도 있고 말 그대로 물적 자원. 필요하다면 특수지원센터에 아이들이 학급이 필요하면 학급을 만들어주고 치료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의 자원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공학 지지 등등의 정보 접근 지원 등을 말하는 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온이 또 나오죠.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아동은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꼬르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임상적인 정의, 즉 DSM-5의 정의가 아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것은 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각각의 또 정의들이 있거든요. 그 15조의 각각의 정의들에 부합을 하면 그 부합하는 조건에 따라서 저희는 정서 및 행동장애다, 지적장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적격성을 부여해 준 사람만 뭐라고 할 거다?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할 거고, 저희는 제15조의 각각의 대상자의 정의들을 각각 특수교육이라는 이론, 기본 이론에서 많이 들어봤던 정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원, 즉 특수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그래서 우리는 특수교육과를 나오면 각각의 유특, 초특, 중특 나름대로 교원 자격증이 있는 거.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고요. 보호자라고 하는 건 친부모도 있을 수고 아니면 조부, 조모도 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통합교육, 앞으로 이제 통합교육도 제21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21조 보면 결국 일반 학교의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이 통합해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이 일반 교육과정을 받지 못할 때는 조금 더 교육과정 조정이라든지 보조공학이라든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준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는 거. 자,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저희는 개별화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각급 학교의 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법조항에서라든지 신임이 많이 볼 거예요. 여기서 각급 학교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대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 학교의 장도 되고요. 특수학교의 장도 되는 걸 각급 학교의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일반 학교의 장이라고 한다면 실제 통합되어 있는 유초, 중고, 교장 선생님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이, 그 다음에 특수학교의 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로 특수학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각급 학교의 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 자,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특성한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 학교에서도 개별화 교육을 짜야 되는 거고 특수학교에서도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소를 포함해서 지도하는 게 개별화 교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순회 교육도 앞으로 이제 많이 볼 거고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특수학교 올해 제가 배치받은 선생님들 보면 물론 학교 배치받은 선생님도 있지만 지원센터에 배치받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센터에 배치받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순회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 즉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있으면 필요하면 이 아이가 유형이 아이들에 따라서 일반 아이들과 다르니까 순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병원 학교에 있으면 병원 학교에서 순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특수교사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순회 교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자, 진로 및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등 선생님만 이제 해당하는 용어이지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부터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업 재활이라든지 자립생활. 그래서 우리는 진로 직업이라고 해서 직업만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가서 갖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더라? 일상생활, 즉 자립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입고 스스로 버스도 타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있어야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 직업은 직업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립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을 법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일반 학교, 일반 학급은 특수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물론 통합되어 받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건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만 있는 것,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특수학급이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각급 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각급 학교는 딱 두 가지, 일반 학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일반 학교장은 각급 학교의 장,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은 특수학교 장 이렇게 되겠죠. 이걸 큰 틀어서 나중에 그런 용어들도 각급 학교의 장 많이 들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제2조에 해당하는 각각의 정의들은 굉장히 앞으로 뭐한다? 시험 문제 예를 써라고 하진 않지만 공부를 선생님들이 암기하고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선생님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3조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실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여기 전자칠판에 있는 페이지는 6쪽에 있는 도식화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책자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8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소책자는 계속 이제 도식이랑 이렇게 원문이랑 각각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가르쳐라. 이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무조건 나라에서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대부분 교육을 받는 의무교육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강제성이 있는 걸 의무교육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은 유치원 이하, 영아 아이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공과를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을 무상교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즉 강제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무상교육을 앞으로 할 때에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뭐예요? 필요한 것들의 비용은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그러면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만 3, 4, 5세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그 나이로 보면 5, 6, 7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되고 이러한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나이를 보면 만 3세에서 만 17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아이들은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공과 학생이라든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아이들은 무상교육, 즉 강제적인 것은 아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는 다시 여기 있는 그런 의무교육을 받는 유초, 중고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의 대부분의 아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일수 부족으로 진급이나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아이들이 다시 취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 의무교육 기간을 좀 더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도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취약 의무를 유예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가지 못하면 잠깐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예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내가 2년 정도 쉬었으면 앞으로 플러스 2년 정도는 좀 더 뭐가 된다. 의무교육 기간이 늘어나는 관점이라고 보는 게 두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이나 우리가 나라에서 해주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무료로 받을 거나 아니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비용이라든지 의무교육을 부담하거나 보조해주는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원문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의 이제 7쪽을 보시면요. 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즉,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은 장애영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강제성이 있느냐, 강제성이 없느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는 우리는 의무를 교육, 즉, 의무교육을 받을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몸이 너무 안 좋거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출석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3학년인데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취약 의무, 즉 이 아이가 몸이 아파서 바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나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기간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취약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약할 때 그 학년에 취약 의무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약했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해당 연수에 더한 연령만큼 의무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일수가 부족해요. 아니면 나는 유예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특히 두 번째, 내가 유예한 게 지금 2학년 다니다가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쉬려고 해요. 한 2년 정도 쉬었어요. 그럼 나는 다시 2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2년 정도는 플러스해서 나중에 의무교육 기간이 늘려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의무교육 받을 기간 정도의 수업 일수라든지 유예한 아이들도 플러스 해당하는 만큼은 계속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법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치도록 해는 의무교육 교육이나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는 바로 가볼게요. 제3조 시행령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제3조 3항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형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비용을 대주는 거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또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항의 비용 외에도 필요하다면 학교 운영 지원비라든지 통학할 수 있는 통학비라든지 현장 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3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도록 해라. 즉 출석 일수가 부족하거나 유예나 면제에 따라서 그 해당만큼 연수를 더해줘서 의무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비용을 해줄 거다. 그 비용을 해주는 것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에 제3조 1항에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하다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제3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제4조에 있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도록 할 거고요. 차별의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도식화는 8쪽이고 또 역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소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이랑 원문이랑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의 장이라든지 장애를 이유로 우리 학교 오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했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이거를 취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시험 문제는 여기에 있는 즉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 시행을 따로 우리가 해주는 거 목적 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목적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차별하면 안 된대요. 그 차별하면 안 되는 조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28조에 있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데 아 맞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들어봤지. 아까 선생님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줬을 때 거기에서 치료지원, 뭐 상담이면 상담, 보조인력 등등의 서비스를 받는 건데 우리 아이가 그걸 필요한데 그거를 해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차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부분의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에는 이 부분이 거의 많이 쓰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받을 때 아니면 학생 자체 활동은 학생 스스로가 학생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특히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건 수업에 참여도 물론 있는 거지만 뭐 현장 학습이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법조항이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답을 이따 체크를 해보면 이 두 가지만 정답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10학년도 기출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장특법을 볼 때 기출문제 시간에 즉 연도에 따라서는 조항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조항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다음 나중에 우리가 제22조라고 하는 것 개별화 교육 아까 들어봤죠. 용어의 정의에서 그런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참여하는 등 뭐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즉 IEP라고 하는 개별화 교육을 했을 때 보호자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또 좀 더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건 두 번째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외에 첫 번째,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임용고시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우되 이 뒷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 만약에 내가 너무 양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우선순위로 첫 번째, 두 번째 외우시고요. 물론 다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으신 분은 네 번째, 5번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쭉 한번 계속 익히시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수험 편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즉 얘가 입학을 해야 되는 거 조사하기 위해 별도로 면접이라든지 뭐 검사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입학이나 전학이나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도 비장애에게 요구하지 않는 내용을 또 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 학생 생활지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 구제 관련된 뭐 부분의 내용에서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문을 보면 각급 학교의 장, 즉 일반 학교 교장 선생님 혹은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 대학에 있는 뭐 대학의 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즉 주체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지는 장애로 인해서 입학을 지원 거부하거나 합격 안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동그라미 두 번째 국가 나라에서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각급 학교의 대학의 장 모든 사람들은 이 특수교육 대상자나 보호자 이런 차별 안 된다. 그중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제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그래서 나중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28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수업이나 학생 자치활동 그 밖에 교내활동 참여. 그래서 그 밖에 교내활동 참여는 기출문제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체험학습 현장체험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
참여해서 보호자를 배제시키는 것도 이건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는 따로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저를 보시면 제1조는 총칙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아실현이든지 사회통합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 것을 제2조에서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제3조에서는 그럼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의무교육 기간이라고 했을 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강제성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영유아 아이라든지 전공과를 받는 아이들은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지 않는 우리가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더라. 그런데 특히 이제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출석 일수가 부족할 수 기도 하고, 아니면 유예할 수 있거나 면제받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당 연수만큼 뭐 할 수 있더라?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기간들이 좀 더 늘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에서 다 우리가 비용을 대주는데, 만약에 이거 외에 좀 더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희는 법 4조의 2항을 우선적으로 받고, 2항에 있는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제28조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그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수업이나 학생 자치활동,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참여해서 배제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다음 세 번째에 있어서는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우리가 할 때 이 구성팀에 보호자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PPT, 전자칠판 안에서 PDF로 보도록 하기 때문에 소책자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는 10쪽에 있는 내용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 자료는 16쪽에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관련된 문제부터 출제가 돼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실제 저희가 장특법만 이제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장특법 법에 대한 내용들만 소책자를 보면 음영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 프린트로 쭉 뽑으신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나 해설편이 따로 자료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칠판의 문제를 보고 확인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문제를 해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해당하는 미음에서 이음까지가 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와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음의 부분을 보시면 영유아기는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틀린 게 없고요.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방에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 영유아 건강검진 시 시옷은 잠깐 볼게요. 이거 나중에 제14조 장애아이의 조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조항과 똑같은 맥락이니까, 영유아 건강검진 시 발달 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고, 발달 선별 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즉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면 집 주변에 뭐뭐 의원, 뭐 내과라도 내과 병원보다는 누구의 의원,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선별검사, 이런 내용들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응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틀린 거예요. 적절하지 못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3세 미만 장애 영아 교육과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아특수 문제니까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장애 영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인 거고, 그 다음에 3세 이후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적절하지 못하다. 왜? 영아교육도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차별의 금지 조항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차별의 금지 조항의 문제는 여기는 반가로 3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가로 3번에 있는 리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을 현장 학습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아 현장학습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것에 관련된 차별의 금지 근거를 쓰는 거구나. 리을과 같이 말한 이유를 제4조의 근거에서 쓰시오. 그러면 제4조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쭉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1, 2, 3번을 먼저 떠올리면 돼요. 28조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아니고요. 두 번째, 수업.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수업. 그 다음에 학생 자치활동. 그 다음에 교내 수업 활동에 있어서 배제. 그 다음 세 번째, 개별하기 위해서 보호자 참여 중에 딱 도는 게 두 번째. 여야 되고요. 제2항에 해당하는 거. 뭐 2항이라고 했을 때 정답지를 보시면 여기에 무엇은 없더라? 학생 자치활동. 그래서 이때는 학생 자치활동이라는 조항이 없었던 때, 그래서 수업이라든지 교내 활동 참여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그 조항을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에서 이때 18년도 중등에 있어서도요, 법적인 부분에서 학생 자치는 없었던 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선생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항은 4가지가 있다. 지금 우리가 6가지로 보는데 이 당시에 이제 4가지가 있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그 다음에 둘째, 수업,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참여 배제. 하지만 지금은 학생 자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개별화 교육 지금 팀에 있어서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 차별. 그 밖에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가 있는 게 계속 최근의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에 나왔던 문제든 중등에 나왔던 문제든 수업, 교내 활동 참여라고 하는 것의 배제로 그대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9학년 초등부터는 약간 달라졌어요. 19학년 초등부터는 학생 자치활동이 이제 들어간 내용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과 가치라고 하는 거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결국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방과후 활동에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요리 활동에 이 학생을 참여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화를 많이 내시고 저도 중간에서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방과후 교육 활동이 정규 교육 과정도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대요. 즉 활동의 아이를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방과후 활동의 요리 프로그램. 그럼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차별의 금지와 관련해서 쓰는 문제가 기억이라고 지금 설명하시죠. 왜 차별이라고 했냐?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우리 하나의 항으로 본다면 제2항 수업, 학생 자치활동, 교내 활동 참여 배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내용을 그대로 정답으로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볼까요? 보시면 이제 저희는 차별의 금지 지금 쭉 풀어봤는데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물론 4, 5, 6까지 외우셔도 되지만 1, 2, 3번 그 중에서도 2번이 굉장히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럼 역으로 답을 선생님들이 수업, 학생 자치활동, 교내 활동 참여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킨 걸 공부하실 때 거기는 예시들까지도 같이 연결고리를 해서 이꼬를 시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예시 활용하면 잘 되겠죠? 그걸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좀 애매해서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